연준이 언제까지 금리를 올릴지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5%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023년 역시 바벨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글로벌 ETF 라운지. 자, 이제 바벨의 오른쪽 성장형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가장 궁금한 건 경기 침체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도 성장형 상품에 투자를 해도 되는가 하는 거예요. 눈여겨보실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아마도 경기 상황은 2023년에도 좋지 않을 거예요. 보통 이런 상황에선 성장주가 약세를 보이지만 내년의 경우엔 반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요? 내년도 기준금리가 5%까지 올라갈 전망이란 얘기는 기억하시죠? 이렇게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수요가 줄어들겠죠. 그러면서 실질적인 구매율도 감소할 거고요. 이러면 기업들이 스탠스를 바꾸기 시작하는데요. 크레딧 리스크에 대한 우려 때문에 고용을 축소하게 됩니다. 기업의 이익 전망도 당연히 좋지 않을 거고요. 이렇게 기업과 고용이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중앙은행이 긴축 속도를 조절하게 되겠죠. 투자자들은 이때를 준비해야 하고요. 게다가 기업들의 이익이 좋지 않아도 하향폭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올해 이미 이익 전망을 대폭 하향해놨기 때문이죠. 성장주를 대표하는 미국 테크 기업들의 경우를 보면 지난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보여주면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요. 이것이 선반영돼서 주가가 크게 하락한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성장주를 내년에 눈여겨봐야 할 이유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달러 완화 분위기도 성장주에 유리한 요소인데요. 올 한 해 이례적으로 적용했던 강달러 현상은 달러 환산 이익의 감소, 가격 경쟁력 하락 같은 악재로 작용하며 기업들을 억눌러 왔는데요. 이 부분이 해소되면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 같아요. 현재 성장주들의 상황도 궁금한데요. PER 등 각종 지표들이 매우 낮아져 있습니다. 2019년부터 시작된 이른바 성장주의 전성시대 이전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주가 반등 시 그 폭이 더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제기되는 동시에 저점을 찍은 뒤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그럼 그때 가서 투자하면 되지 않을까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이미 그때는 늦겠죠? 언제나 그랬듯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건 뒤늦은 액션이라는 걸 꼭 기억해주세요. 특별히 주목해야 할 기업을 꼽을 수 있을까요?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기업들이겠죠? 독보적인 팬층, 독보적인 기술, 독보적인 판매, 같이 업계 1위의 타이틀을 보유한 기업일수록 더 눈에 띄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례로 올해처럼 어려운 시장에서도 애플은 압도적인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이걸 가능하게 해준 것이 바로 충성도 높은 고객들로부터 비롯된 독보적인 수요입니다. 애플 덕후들은 비싸도 나오면 사니까요. 한마디로 고객들에게 가격을 저가함으로써 경제 위축을 버틸 동력을 마련한 거죠. 그럼 산업적인 측면에선 어디를 눈여겨봐야 할까요? 정부가 주도하는 산업군은 매크로 상황에서도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콕 집어서 말하자면 신재생 에너지죠. 신재생 에너지는 전부터 계속 거론됐던 산업인데요. 특별히 2023년을 유망하게 보는 이유가 뭔가요? 에너지 자립 욕구가 최대치에 달했거든요. 혹시 신재생 에너지 시작점이 뭘 것 같으세요? 탈세계화인데요. 미중 무역 분쟁, 팬데믹,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는 동안 탈세계화 무드가 정점에 달했고 이것이 각국 정부의 다음 과제를 에너지 안보로 바꿔놓게 된 건데요. 그러면서 올 한 해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발표되고 5천억 달러에 육박하는 투자도 이뤄졌죠. 2023년에는 더 다양한 정책이 더 강하게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규모는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인 석유가스 투자를 넘어설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정부의 지원, 기술의 발전, 구조적 성장 이렇게 3박자가 만나 찬란하게 빛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경우 분야가 굉장히 광범위한데 특히 주목할 산업군이 있나요? 2차 전지랑 2차 전지 원자재인 리튬이에요. 2차 전지 산업의 경우 글로벌 2차 전지 기업들의 단기적인 상승으로 인해 부담이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설령 경기가 악화되더라도 테슬라를 필두로 한 전기차 2차 전지 기업들은 선주문한 양이 있기 때문에 전체 전기차 시장을 봤을 땐 성장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근데 전기차 시장은 지금 들어가면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워낙에 전기차 하다 보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 국가별 전기차 침투
수요를 보면 아직 갈 길이 한참입니다. 그럼 리튬 전망은 어떤가요? 최소 2030년까지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에 따르면 2030년에 전체 리튬 수요 227만 톤 중 배터리 수요가 차지하는 비중이 95%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올해보다 3.6배 정도 늘어나는 거죠. 높은 수요로 리튬 생산력이 늘어나면 리튬 경쟁력이 떨어지는 건 아닐까 걱정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리튬 공급은 가격에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리튬을 생산하려면 막대한 투자 자금이 필요한데 시장 규모는 다른 원자재의 시장보다 적어서 생산량을 조절하기 힘든 구조거든요. 2030년에는 리튬 공급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이 점을 감안하면 리튬 산업에서 주목해야 할 곳은 기존의 리튬 업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2023년을 준비하는 투자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요? 올 한 해 투자자분들 마음고생 참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2023년 전망도 마냥 밝은 것은 아니라 마음이 무거운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시장의 변동성을 염두에 두고 알맞은 투자 전략으로 대응한다면 위기 속에서도 기회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글로벌 ETF 라운지에서 그런 투자 정보를 많이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글로벌 ETF 라운지